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분위기가 또다시 급반전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겠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 내용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저도 그렇고요. 많은 청취자들께서 조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야권 후보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두 분이 단일화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단일화의 원칙에는 진작 합의되어 있고 단일화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대부분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두 후보만큼 또 그런 인식이 분명한 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원칙은 다 합의했고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워낙 이게 팽팽한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수이다 보니까 이 방법론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큰 격차로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아주 그 근소한 격차로 우연히 가려지고 그래서 후보가 되고 마고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둘러싸고서 후보 본인보다는 오히려 그 참모 그룹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들 같은 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조금 여기를 두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견과 신경전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원칙적으로는 동의 합의했다. 단일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조금 엇갈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오후에는 오세훈 후보가 우리가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을 모두 수용해서 유선전화 10% 포기하고 무선전화 100%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다른 주장이 되어버리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접 협상의 상대 당사자가 아니고 이걸 직접 전해드릴 방법도 없는데 대략 그 조사 방식을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적합도, 경쟁력, 이 적합도로 물어보느냐, 경쟁력으로 물어보느냐, 또는 여당 후보 이름을 함께 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응답자로 하여금 약간 다른 반응을 이렇게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수용했다는 안은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안, 그리고 응답자에게 적합도와 경쟁력을 하나씩 물어보는 방식, 유선전화 10% 포함 여부 등등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쪽에 그 깊은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들만이 알 내용이고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냥 똑같은 줄 알지만 그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후보를 낼 때 다음 당시는 누구가 더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경쟁이 더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 두 후보 같으면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를 앞서고 근데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 때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번갈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서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이 지지도라든가 여론조사가 예측 불허의 박빙 지금 물론 오세훈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막상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떨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이제 이 선거 전략가들 각 진영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복잡한 이런 계산이 있겠죠. 그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 측과 국민의당 측 협상 실무 요원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꼭 아까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 예결위 질의를 마치고 본청을 나올 때 보니까 그 두 책임자이신 이제 우리 사무총장하고 이태규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은 계속 그 복도에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 그게 꼭 그 두 분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외에도 실무진 간에
전화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협상이라는 것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잠깐 끊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변인님. 어쨌든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 분명한 것은 두 분 모두 다 이제 사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고 또 두 분 모두 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출마해서 이겨야겠다는 또 결의가 왜냐하면은 한 분은 10년 전에 무상급식 찬반 이슈를 주민투표에 붙이고 사실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사퇴와 진퇴와 연계시키면서 이제 보궐선거 상황을 만들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는 이 지지율 50%의 상황에서 지지율 5%였던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해서 결국 박원순 시장 시대 10년 우리 당이나 또 국민의당에서도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큰 도덕적 위기로 빠뜨리고 또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보는 그 입장과 그래서 그런 뭘 원자 좀 직접적인 제공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큰 이런 상황이 오게끔 했던 박원순 시장 10년 시대, 민주당 시장 10년 시대를 오는데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던 두 분들이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그걸 내가 나서서 내가 풀겠다라는 막 그런 신념과 그런 그 열정들이 대단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방법론을 둘러싼 여론조사의 마지막 방법론을 가지고서 지금 그러면요, 대변인님 오늘 중에 협상안이 최종 타결되면 지금 예측으로는 주말 동안 토 일요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리고 결정돼서 월요일부터 이제 한 분으로 단일화되는 이러한 수순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9일 날 투표용지 인쇄할 때 한 분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선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양 후보 측도 아마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 단언하기는 제가 지금 그 원내 대변인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단일 후보가 결정되어야 투표용지에 단일 후보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만약에 투표용지 인쇄일이 29일이기 때문에 뭐 그 뒤에라도 최종적으로 늦춰줄 경우에 28일까지 단일화 된다면은 후보 기표란에는 그 사퇴한 후보가 사퇴 혹은 단일화에서 이제 탈락한 후보가 사퇴라는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못하게 돼. 그 후보는 투표를 안 하게 되니까 사표는 방지하게 되는 셈인데 이런 단일화 효과 또 국민들의 여망, 이 야권 지지자들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후보로 빨리 결정되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도 지금 뭐 곳곳에 지지자들 또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참 전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중으로 협상 완료가 되어야만 모레 토요일 그리고 글피 일요일 날 여론조사가 가능하고 결국은 그래서 한 분으로 투표용지 인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단일화가 좀 늦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선거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시작일이 25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24일까지는 후보 단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양 후보 측에 어떤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당도 이번 오늘 중에 결정이 되어서 주말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월요일 날 22일 날 단일 후보 결정되는 게 최고 좋은 시나리오고 무슨 경우든 아무튼 선거일 시작일 양 후보가 각각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양 후보 측에 아마 좀 더 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밤까지가 골든 타임이네요.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자, 그리고요. 양측 후보 중에 단일화 결과가 나와서 탈락하는 후보 함께 선거운동 하기로 그것도 약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워낙 팽팽한 각 축이기 때문에 한 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뭐 초선 의원이었을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석패를 하더라도 그 정치적 자산을 이번 기회에 크게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두 분 다 10년 전에 그 스스로 후퇴함으로써 사실은 큰 어떤 그 교두보를 쌓고 다음 전진을 할 수 있는 큰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년 만에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두고서 크게 국민들 여망 기대를 모아가면서 각축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서로
이 후보에서 아깝게 저 후보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예. 대단한 정책 자산이기 때문에 또 이 서울시장을 같이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정치적인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국민적 여망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그리고 지금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 세 가지 전격 합의했고요. 합의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실무 협상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어제 여야 원내수석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원내 지도부에게 물어보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온통 이 단일화에 관심이 쏟아져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워낙 엄청난 사건이고 이 집값이 폭락하고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거기다 지금 뭐 보유세라든가 부동산 세금은 또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이 부동산 개발 정보, 공공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공무원들 또는 뭐 시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장 또는 국회의원 또는 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투기 대상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한다고 했는데 국수본이 지금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왕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도 함께 합동수사 혹은 지역별로 나눠서 수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했고 그걸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인지 검찰은 절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 대단해서 이제 그 형식 논리는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지 않다라는데 중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6대 범죄, 경제 6대 범죄라고 하는데 그게 문맥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 경제 범죄,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특검을 한 까닭은 자꾸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 검찰 수사를 이제 검찰은 수사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찰만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분이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 볼 때는 딸리니까 뒤에 특검도 하니까 경찰이 절대로 허술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명분론으로 이걸 내세운 것 같은데 뭐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이게 특검하면 그 최소한 한 달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구성하는데. 그럼 4월 7일 지방선거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선거는 넘기고 보자는 아마 시간을 벌기용 전적 작전이 아닌가 뭐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특검이 약속한 만큼 이제는 끝까지 이 문제는 파헤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대변인님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쟁보다는 이번 사안만큼은 맞습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진실 밝혀내고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요. 대변인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